4월 11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문재인 대표는 광주로 가서 무릎을 꿇었고 김무성 대표는 수도권과 울산 등을 돌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잘 받들라는 시민에게 가만히 있어요 하고 또 막말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9일, 그러니까 토요일 강원도 원주 남부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을 큰 표차로 당선시켜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와준 분이 바로 여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중들 사이에서 대통령님 좀 잘 받드세요 하는 외침이 나왔고, 김 대표는 내가 잘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김 대표 요즘 계속 말실수를 하시다가요, 시민을 직접 구박하면서 평소 이 김 대표 생각이 은연중에 나온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8일 날입니다. 자, 그러다가 또 안철수 7일 날에는 안철수를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대표 심정이 뭔지 궁금합니다. 유세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셨나요?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총선에 지금 윤곽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145석, 더민주당은 85석에서 100석 사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25석에서 32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160석에서 180석을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당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충 볼 때 100석 안팎을 보는 것 같고, 국민의당은 35석 안팎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누리당이 최근에 127, 135 그러다가 145석으로 최종적으로 지난 주말에 예상 의석수를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비례대표가 포함된 의석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의석이 이 업소 작전, 또 위기 가장 작전을 위해서 조금 낮춘 부분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저 스스로는 새누리당 의석이 150석에서 155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무리한 부분이 아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한 46석, 더민주당이 60석, 국민의당은 5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보다는 각각 좀 더 나오겠죠. 근데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안철수 하나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수도권에 한 20여 곳 이상이 이 막판 며칠 사이에 뒤집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건데요. 새누리당이 만약에 20여 곳 중에서 절반 이상을 이기면 새누리당의 의석은 160석에서 170석 사이가 될 거고요. 야권이 더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야권은 더민주당 말고는 수도권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정당이 없습니다. 심상정시 정의당이 본인 하나 될 거고요. 안철수 하나가 될 거고, 122곳 중에서 나머지 정당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0개를 놓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싸울 건데, 둘이가 절반씩 먹으면 60대 60, 새누리당이 50을 먹으면 저쪽이 70, 새누리당이 70을 먹으면 저쪽이 50,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전국의 153곳 중에서 129곳이 혼전이다. 즉 결과가 산술적으로 뒤바뀔 수가 있는 곳이 129곳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정적으로 우세한 것은 새누리당이 92석,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11석, 무소속 7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의 새누리당이 압승으로 끝나버릴 건데요. 확정적으로 우세하지 않은 지역 외에는 그야말로 누가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야당의 의석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숨은 야당의 5% 정도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올 거다. 왜 그러냐? 20, 30대가 지금 휴대폰을 갖다가 대부분 쓰고 있고, 집전화가 60% 정도밖에 안 되고, 집전화가 없는 사람이 40%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론에 거의 잡히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에 집전화 환경에서 90년대부터 시작된 여론조사가 지금 이 모바일로 대부분 전화가 바뀌어버리고 집전화도 안 두는 사람이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선거법을 고쳐서 집전화를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012년 총선에서요, 3월 26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지난번 총선입니다. 그때 수도권의 여론조사를 124건을 했는데 새누리당 1위가 64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37건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7건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또 당시에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10%로 이렇게 앞서고 있었는데, 한명숙에 개표를 하고 나니까 지자체 선거에서 0.6%밖에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2010년이죠. 자, 이런 일을 볼 때마다 과연 여론조사가 지금 잡아낼 수 있는 한계가 극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지금 초박빙 지역이 한 30곳이 된다라는 부분은 대부분이 다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20곳이라고도 하고 일부는 30여 곳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 30여 곳 이상이 지금 누가 이길지 수도권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당은 마지막에 수도권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20석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새누리당이 150석이 될 수도 있고 170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민주가 100석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20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 무릎을 꿇고 대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꿇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총선이나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지만은 끝까지 자기 당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선거가 어렵다고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무릎을 꿇는 당 대표가 나오거나 이러면 그렇게 잘못했으면 집에 가라, 그리고 다음에 잘해서 집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못해놓고 왜 펴달라 그러느냐. 지금 새누리당 이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대구에서 무릎을 꿇은 부분은, 또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은 부분은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저는 협박 전술이라고 봅니다. 이래도 우리 안 찍어줄래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잘못했으면 펴달라고 하지 말고요, 이번에 저희를 지게 해달라, 매를 달게 맞아서 이번에는 선거 지겠습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잘못했는데 왜 이기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잘못했으면 저라는 겁니다. 뉴스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신이 났어요.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운동 하고 다니는데 그 양반도 좀 웃기는 사람입니다. 뭘 잘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요, 야당은 경제를 놓쳐버렸고요, 여당은 안보를 놓쳤습니다. 안보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무슨 이 북풍몰이 한다 욕을 들을까봐 그랬는지, 안 그러면 지방 싸움에 급급하다 보니까 공천하기도 급급해서 공천 다 해버리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등록하고 선거 유세하다 보니까 안보를 안 해버렸는지 몰라도, 지금 북한이요, 4.13 총선만 끝나면 도발을 분명히 할 건데 그때까지 억지로 북한이 참고 있으면서 온갖 협박을 선거 기간에 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북한과 관련되는 이슈, 안보 문제가 거의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되면 적절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철수를 시키겠다,
안 그러면 아예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런 이슈들이 전혀 지금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요, 맨날 여권이 정부가 경제를 실정했다. 한마디로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다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 불평등 해소의 전문가라는 김종인을 데려다 놓고 기껏 비례대표 가지고 싸움질을 하면서 김종인이 광주에 삼성 공장 유치한다. 이런 발표나 하는 우스운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요. 본인은 DJ의 외교 무슨 안보 정책을 개선한다면서 햇볕 정책 찬성하고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당 믿다고 3당 찍어주는데요. 그 3당은 뭔 당입니까? 결국은 더민주에서 떨어져 나와서 더민주의 호남 패권을 좀 나눠서 먹자. 그래가지고 1, 2당 독점을 갖다가 철폐하겠다면서 3명이 독점하자고 숟가락 들고 달라던 사람 아닙니까? 영남 밥상은 한나라당이 독식하고 있고 호남 밥상은 너 혼자서 오래 먹었는데 너들은 친노는 호남하고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호남을 박대했으니까 이제 호남 독점은 내가 하겠다. 호남 독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의 세력이 지금 호남 빼놓고 아니 본인 빼놓고 단 한 석이라도 전국에서 당선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뭘 잘하고 그 당이 뭘 이야기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제3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독점을 철폐해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도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당에서 저렇게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저 당 지지율 깔아먹는 줄도 모르고요. 정확하게 새누리당 지지율이 5% 떨어지면 안철수 당 지지율이 5% 올라가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5% 올라가면 안철수 당 지지율이 5% 내려갑니다. 그것이 5에서 한 8%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두 당이 제로섬으로요. 근데 새누리당은 그것도 모르고 대표는 나서서 안철수를 뽑아달라 그러고 실수했다고 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뭡니까? 안철수를 응원합니다 그러고 파이팅!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저런데도 정말 일당이 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둘 다 뺐어야지요. 뭐 수도권에서 안철수가 새누리당을 위해서 더민주당 표를 갉아먹으니까 새누리당이 무슨 따놓은 당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철수 어깨 주물러 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가 노원병에서 대했으면 싶어서 노원병에 그 한마디로 어린애 하나 갖다 놓고 안철수 찍어달라 합니까? 그러다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의 전략적 표착이 좀 있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토요일에요. 주필 칼럼에서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이라는데 불황 이슈가 총선에서 부각도 못되고 있고 더민주 국민의당 경제팀이 허약해서 불황의 호재를 갖다가 야권으로서는 호재죠. 여당이 경제를 잘못한 거니까 살릴 줄도 모른다. 여당에도 경제통이 덤으로써 불황의 공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불황이라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뿐인 사제의 사늘한 대부 이런 이야기도 썼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사제는 총선이 끝나고 하라. 다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치인 서민 흉내. 저도 뭐 잠바떼기 입고 각 당에 뭐 파란 잠바, 빨간 잠바, 녹색 잠바 입고 돌아다니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한마디 방송에서도 했는데요. 정말 시장에서 오뎅 먹고 떡볶이 먹고 무슨 순대 먹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재산이 무슨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 있는 사람들이 평소 그런 거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평소에요. 정말로 진짜 좋은 원단에 반지리한 옷들 입고 다니면서 선거 때 잠바떼기 입고 운동화 신고 뛰는 척 하지 말길 바랍니다. 유권자들이요. 그냥 선거 때 며칠만 놀아주면 악수해주고 안아주면 황송해서 또 찍어줍니까? 저는 이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부분에 정말 웃긴다고 보는데요. 운동권 출신들도 재산이 많읍니다. 운동권 했으면 저는 재산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왜? 운동권을 제대로 한 사람이면 20대 초중반은 학생운동,
그다음 학생운동 마치고 나오면 빵도 좀 갔다 오고 방황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30대 되면 또 사회운동을 한다고 살았을 거고 그리고 한 40대 초중반까지 제대로 밥벌이 못하고 사는 것이 운동권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이 정치권에 흘러왔더라도 재산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짭짤하게 제법들 있어요.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뭐 운동권 안 한 일방적으로 이 금수저들, 상류층들, 어원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선거철에 잠바떼기 입고 운동화 신고 시장에서 무슨 음식 먹으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요. 뭐 각 당 대표들이 뭐 하고 다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치고 사고 선거운동했니 어쩌니 벨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몇천만 원 차든가 말든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 문제 갖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왕 잠바떼기 입고 코스프레 하려고 그러면 서민 흉내 내려면 그래도 좀 앞뒤가 맞게 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국가라는 엄청난 권력에 한마디로 엄청난 힘을 가진 고임금 정무직을 해먹기 위해서 또 패거리를 지어서 정권을 장악하고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저 짓을 하는 건데요. 유권자들 정말 똑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상 의석은요.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155석 그 다음에 더민주당은 115석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20석 그리고 무소속이 한 10여석 안팎 그 다음에 이 정의당이 한 5석 이 정도로 끝날 거라 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요. 만약에 지금 이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석 미만이라면 문재인 대표와 이 김종인 대표는 두 사람은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뭐 그렇게 집으로 갈 생각하고 저런 말로 하는 걸로는 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더민주가 몇 석이 나올 건가? 이것이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당이 의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더민주는 115석은 나올 것 같은데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주말까지 이 패널이나 자기들이 여론을 갖다 전파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는 소리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110석에서 115석 잘하면 120석까지는 될 거라 봅니다.